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로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정 과학 3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게 힘과 에너지 중에서 도르래와 지레에 대해서 단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그 평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고요. 교실에서 또 이것을 배부해서 평가지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교실에서 또 가질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총 정리 및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평가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없고요. 교재는 이제 시험 당일날, 평가 당일날 교실에서 나눠드릴 거고, 오늘은 동영상 보시면서 하시는데, 교과서는 우리가 지레와 도르래, 그 교과서는 좀 펴놓고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지레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단답형으로 맞추셔야 되고요. 한번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도구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어요. 다음에서 어떤 박스 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설명인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받침과 막대를 이용하여 받침이 있고요. 막대를 이용하여 물체를 쉽게 움직이게 하는 도구이다. 네, 어떤 도구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이것을 이용하면 무거운 물체를 적은 힘으로도 쉽게 움직일 수 있다. 네, 그 다음 고대 어느 과학자는 알맞은 이것만 있으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예, 이게 과연 어떤 도구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제목의 지레와 도르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지레예요. 그래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무거운 것도 이렇게 사람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무거운 돌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레를 이렇게 활용해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하고요.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무거운 것도 지레를 이용해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래서 정답은 지레가 되겠습니다. 지레.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해설을 같이 볼게요. 정답 지레고요. 지레의 원리를 이용하여 긴 막대의 한쪽 끝을 지구 아래에 끼우고 아래쪽에 작은 돌을 놓은 다음 다른 쪽 끝을 손으로 누르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이러한 지레의 원리를 이용한 도구들이 매우 많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 교과서도 115쪽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지레의 원리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거 보시면 지레의 세 점을 나타낸 것이다. 옳게 선으로 연결하시오. 그랬어요. 여기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레의 세 점을 나타난 거예요. 가, 나, 다 이렇게 지레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게 자, 가나다는 과연 뭘까요? 이것도 우리 교과서 115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나다가 표시되어 있고요. 각각 해당되는 점이 어떤 점인지 어떤 부분인지를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가는 여기 꼭 시소 같은 형태죠. 지렛대. 네. 여기 선물 포장이 2개나 박스가 있어요. 가가. 그리고 나는 여기 받쳐주는 거죠. 이렇게 받쳐주는 거고요. 다는 거고 꼭대기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건 나는 받침대니까 말 그대로 받침점이 될 수 있겠죠. 그쵸? 받침점이 나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받침점으로서 얘가 힘을 줍니다. 여기서 여기 사람이 선물 상자 하나를 더 같이 올려놓으려고 하죠. 힘을 여기다 가하는 거예요. 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가 힘점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힘점이 됩니다. 그래서 힘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받침점 했고요. 가는요 작용점이 됩니다. 작용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힘점은 사람이 지뢰에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남자가 선물 상자 하나를 갖다 올려놓죠. 여기 지렛대 위에다가. 그러면 나는 받침점이에요. 말 그대로 받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작용점이에요. 작용점. 그렇죠? 지뢰가 물체에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힘점, 받침점, 작용점 세 가지가 있다. 받침은 말 그대로 받침 놓는 거고 힘을 주는 거고 또 힘점은 그리고 그 물체가 작용하는 작용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죠. 이번에도 지뢰의 원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다음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지뢰의 원리를 활용한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것 우리 교과서에서 지난 시간에 강의 때 다 배우셨죠. 116쪽 부터 있어요. 116쪽에 여기에 뭐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고요. 요거는 문제가 교과서 116쪽에 나와 있습니다. 116쪽.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손톱깎이, 나사, 가위, 국기계양대, 시소,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뢰의 원리를 활용한 것을 모두 찾으래요.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것. 그러면 손톱깎이 해당되죠? 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나사는 이 지렛대 원리는 아닌 거예요. 지렛대 원리는 아니고 그냥 나사는 이렇게 해서 아기를 맞추는 그런 원리인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굳이 원리를 따지면 빗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는요. 가위도 우리가 지뢰의 원리를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위 지뢰 원리 해당돼요. 얘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국기계양대 얘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지뢰 원리가 아니라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시소도 가운데 받침점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타죠. 그랬을 때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도르래의 원리죠. 이렇게 선이 이렇게 두 개로 연결돼서 이쪽에 내려가고 또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두레박처럼 두레박. 그래서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것들이 여기서는 손톱깎이, 가위, 시소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병따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젓가락도 있네요. 젓가락, 핀셋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뢰에 대한 문제고요. 이번에도 일상생활에서 활용의 예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작은 힘을 사용해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도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네, 1번 손톱깎이고요. 2번은 장돌이에요. 그 다음에 지뢰의 원리입니다. 지뢰의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장돌이 지뢰의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다 이거 손톱깎이, 장돌이, 그 다음에 병따개, 그 다음에 젓가락.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아닌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작은 힘을 이용해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지뢰의 원리라 그랬어요. 작은 힘을 사용해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도구가 아닌 것. 자, 손톱깎이도 작은 힘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장돌이도 그렇고요. 병따개도 그렇고요. 근데 젓가락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힘은 많이 들어요. 적은 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세밀하게
네, 다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젓가락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작은 힘을 이용해서 큰 힘을 내는 거죠. 다른 것들은. 근데 젓가락은 큰 힘이 들어가고요. 예,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양은 아주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볼까요? 젓가락은 다른 세 가지 도구와는 달리 힘점이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에 위치하며 힘은 많이 들지만 작은 것을 세밀하게 다룰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젓가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번에도 지뢰에 대한 문제고요. 활용은 어디에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문제예요. 다음 중 지뢰의 원리가 적용된 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지뢰에 대한 문제예요. 지뢰는 움직지뢰와 고정지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근데 요거 움직지뢰라는 말은 없고요. 도르래가 그래요. 도르래가 움직도르래와 고정도르래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옳지 않아요. X고요. 그 다음에 힘점이 받침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큰 힘을 줘야 한다. 그랬어요. 지뢰는 힘점이 받침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큰 힘을 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힘점이 힘을 주는 점이 멀어질수록 더 힘을 줘야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몸의 대부분의 뼈와 근육에 지뢰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네, 요거는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몸 대부분 교과서 117쪽에 보시면 있어요. 지뢰를 다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 다 목도 그렇고요. 발바닥부터 전부 다까지 무릎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팔, 그래서 어깨부터 손까지 이렇게 3종 지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대부분의 뼈가 근육에 지뢰의 원리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4번은 힘점이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에 위치하면 작은 힘을 이용하여 큰 힘을 낼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작은 것을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거지 큰 힘을 낼 수 있진 않아요. 힘점이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에 위치하면 큰 힘을 낼 수는 없지만 세밀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번엔 도르래의 원리, 지뢰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르래의 원리에 대해서 또 문제가 나오네요. 119쪽부터 도르래에 관련된 교과서 내용이 있는데 참고하시면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네, 120쪽이 되겠습니다. 도르래 문제. 자, 여기에 보시면 정약용이 나왔는데요.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랬는데 요거 정약용 얘기는 우리 교과서에는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정약용 얘기는요.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은 아주 조선시대의 아주 과학자이면서도 아주 굉장한 인재예요. 과학자, 또 차에 대해서도 좀 있고요. 자, 조선시대의 정약용은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모를 이용한 거중기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거중기는 위와 아래에 각각 4개의 가로, 여기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모를 연결하여 물체를 무게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가로 안에 각각 뭐가 들어갈까요? 각각이 아니라 공통으로 들어가요. 똑같아요. 공통으로 들어간다. 그런 거는 요 가로나 답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중기라는 기구를 개발해서 사용했는데요. 요거는 뭘 원리에
뭐를 이용했냐면 도르래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도르래. 예, 도르래 여기에다가 도르래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네, 도르래가 정답입니다. 도르래. 여기도 똑같은 답이니까 도르래. 네, 공통적인 답이에요. 도르래. 여기도 도르래. 그래서 아주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걸 들어올릴 수 있는 그걸 개발했대요. 네. 그래서 해설 한번 같이 보시면 도르래는 물체를 무게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도르래. 자, 그다음 문제도 도르래 관련 문제예요. 앞으로는 전부 다 도르래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움직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곳을 고르시오. 그래서 움직 도르래. 도르래에는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가 있다. 그랬어요. 120쪽에 있습니다. 고정 도르래. 고정 도르래는 천장이나 이런데 고정시켜서 여기에 매달아서 네,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활용해서 물건을 위아래로 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다 물건을 싣고 그래서 이쪽을 여기 홈을 파 가지고 이쪽에서 잡아당기면 물건이 위로 올라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정 도르래고요. 움직 도르래가 있어요. 움직 도르래는 이제 축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힘으로도 아주 큰 힘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 움직 도르래를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 도르래 원리를 이용한 것, 움직 도르래, 얘는 고정 도르래고요. 움직 도르래는 어떤 것이 있냐면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번 크레인이 정답이 되겠어요. 예, 구기계양대나 두레박이나 블라인드는 전부 다 고정 도르래를 원리를 활용한 것이에요. 구기계양대도 가만히 있는데 한쪽으로 잡아다니면 한쪽에 매달린 구기가 올라가고요. 두레박도 마찬가지죠. 매달아 놓죠. 그 위에 지붕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 밑으로 두레박 바가지가 내려가서 물을 떠갖고 반대쪽으로 끌어올리는 거고요. 블라인드도 마찬가지죠. 우리 창문에. 예, 그래서 얘네들은 고정 도르래를 활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움직 도르래는 크레인 건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도르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번에는 고정 도르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고정 도르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공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 사람이 이쪽으로 잡아다녀요. 여기에 물건이 있고요. 물건이 끌어올려집니다. 예, 그림 잘 보시고요. 요 그림은 여러분 교과서 120쪽에 있어요. 120쪽도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고정 도르래인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 다시 봐야겠네요. 밑으로 내려가서. 도르래의, 고정 도르래 모습이고요. 이것이 도르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는 공표, 틀린 것은 X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OX 문제예요. 틀린 것은 X, 맞는 것은 공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고정 도르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한쪽 끝에 줄을 달고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제 맞은편에 있는 줄에 달린 것은 위로 올라가죠. 예, 그런 이용한 건데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힘이 아래로 내렸을 때 이 물건이 매달린 이 도르래에 매달린 도르래라는 기구를 이용해 회전축을 고정한 도르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필요한 힘의 크기가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 힘의 크기가 감소하지는 않아요. 그죠? 예. 이게 움직 도르래는 고정 도르래는 그렇죠? 힘의 크기가 감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체를 무거운 거 들어올릴 때나 직접 올라가기 어려운 곳, 내려가기 어려운 곳 이런 때는 이런 도르래를 활용해서 이용하면 아주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힘의 크기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X가 되겠어요. 네, 그다음 해설 볼게요.
자, 고정도르래는 힘의 방향이 바뀌며 물체의 무게와 같은 힘이 든다 그랬어요. 움직도르래는 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체의 무게보다 적은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르래를 이용하는 거죠. 무게보다 적은 힘이 드니까. 네. 그 다음 문제는요. 이번에도 도르래의 원리. 예,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자, 그림은 어떤 도르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요게 도르래에 대한 설명이고요. 맞는 설명을 골라내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도르래의 모습인데 어떤 도르래의 모습이냐면 움직 도르래의 모습이에요. 예, 아까는 고정 도르래 어디 천장에 매달아 있었죠. 근데 얘는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이 필요한 물체를 움직일 때 쓰는 거고요. 자, 여기 교과서의 그림은 121쪽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맞는 거 고르는 건지요. 맞는 거 고르는 거네요. 여기서 1번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다. 1번 아니죠. 얘는 움직도르래라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2번 아이고 자꾸 내려가네. 어머 잠깐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움직도르래니까. 그 다음에 2번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네, 요건 맞아요. 요건 맞고요. 세 번째 거 볼까요? 힘의 방향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이다. 예, 이거는 힘의 방향이 아니죠. 움직이는 방향이 같죠. 예, 그림을 보면 화살표가 손으로 움직이는 거나 이쪽으로 양쪽이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이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줄을 당기는 길이만큼 물체가 움직인다. 그런데 줄을 당기는 길이만큼이 아니라 반만큼 2분의 1만큼 그래서 2배를 당겨야 된다고 책에도 나와 있어요. 2배를 당겨야 얘가 원위치가 돼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부터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많이 쓰는데 바닷속에 침몰한 배 같은 거 꺼낼 때 인양할 때 그때 이런 원리를 움직도르래를 이용한다 사용한다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책에서 한번 했지만 또 새로운 것 같으죠. 네, 새로운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한번 더 이렇게 교실에서 또 한번 요거 시험지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또 생각 얼만큼 나시는지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같아요. 마지막 문제. 그림과 같이 블라인드는 도르래를 이용하여 블라인드의 막을 위아래로 오르내리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블라인드 아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는 그런 저기죠. 예, 유리창에 커튼 대신 블라인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요거 그림이 좀 반쪽밖에 안 나왔네요. 네, 요 정도 같은 이게 블라인드 같이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가 있어요. 예,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이 블라인드 문제예요. 요거 1번. 이 블라인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르래는 무엇인지 쓰시오. 그랬어요. 요거는 고정 도르래가 되겠습니다. 고정 도르래. 도르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 그래서 얘는 고정. 1번은 고정. 여기다 쓰겠습니다. 고정 도르래. 네, 고정 도르래. 그리고 2번 문제예요. 이러한 도르래를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점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랬어요. 요거는 힘의 방향 여기 우리 교과서 122쪽에 보시면 힘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고정 도르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고정 도르래잖아요. 근데 편리한 점 뭐냐면 힘의 방향을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블라인드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탈 때 그것도 도르래의 원리인데 힘의 방향을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레박 이런 것들, 국계 계양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과서 122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편리한 점은 바로 힘의 방향을 바꾸어 줄 수 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쓰는 문제라서 조금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다 푸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정보통신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문제인데요. 지레와 도르래에 대한 단원 평가 문제지를 전부 풀어보았습니다. 자, 요건 교실에서 시험지 평가지 배부하고 또 한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보시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